이재명 대통령이 오랜만에 검찰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시원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 원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부산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라는 공식석상 그 자리에서 던졌기 때문입니다. 657억 원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예산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의미는 뜨겁습니다. 무죄가 늘어났다는 건 국민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뜻이고 그 비용을 국가가 대신 치른다는 말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검찰 권력은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추이와 무죄 판결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보고가 아닙니다. 검찰 시스템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은 이미 특검 국면으로 흘렀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 방법을 말이죠. 특검 추천 절차, 수사 주체 법적 형식 하나하나에 딴지를 겁니다. 대법원 추천 이 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교묘합니다. 조이대 특검이라고 불러야 비로소 본질이 드러납니다. 중립이라는 가면 말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너무 쉽게 받아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2년 동안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을 모두 막아왔습니다. 논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기존 수사가 끝나야 한다. 그전엔 위헌이다. 이제 와서 특검을 받자고요. 그럼 최소한 그 2년의 책임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란 기억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착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재수 의원 수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는 더 묘해집니다. 의혹의 출발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술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금품수수 그 다음엔 직접 전달은 없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진술의 붕괴입니다. 증거 없이 말만 남은 상태. 공소시효는 다가오고 경찰은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백입니다. 언론은 이 지점에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손절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이 확장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력 비판은 용기지만 무리한 프레임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오늘 이 장면들 하나로 연결됩니다. 검찰 특검 그리고 책임의 문제. 지금 이 국면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형사보상금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법 신뢰 붕괴의 지표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무죄보상 증가 속도는 최근 몇 년간 유난히 가파릅니다. 권력형 수사, 정치적 기소 그리고 언론 플레이,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사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도구로 변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그래서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누구의 편인가? 국민의 억울함을 구제하는 국가인가? 검찰의 실패를 대신 계산하는 국가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신뢰도는 이미 회복 불능 구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검찰은 정치적이다라는 인식이 과반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특검은 제도라기보다 사회적 압력의 산물입니다. 국민의 힘이 두려워하는 건 수사 그 자체보다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방어하던 위치에서 설명해야 하는 위치로 옮겨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권 절차 형식에 집착합니다. 내용을 흐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막았는가? 2년 동안의 거부권, 2년 동안의 지연, 그 시간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무조건 합의로 가면 정치적 학습 효과는 사라집니다. 정치는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권력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재수 의원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말만 남은 수사의 한계입니다. 스모킹건 없는 수사 진술 번복 그리고 공소시효 압박 이 조합은 정치적 파장을 키우기엔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조심스럽게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확장 보도를 멈춥니다. 이건 음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감시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의혹은 언론 신뢰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또 이 패턴인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익숙한 감정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번엔 끝을 보는 것입니다. 절반짜리 개혁이 아니라 검찰 특검 사법 시스템 이 세 축을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치가 답하지 못하면 민심이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선거와 역사로 돌아옵니다. 정치는 결국 시간과 기억의 싸움입니다. 누가 버텼고 누가 피했는가 지금 검찰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여길 때 민주주의는 균열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질문은 행정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법적 질문입니다. 형사보상금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의가 강화된 사회가 아니라 오판이 반복되는 사회입니다.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덮는 구조 이게 정상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기관 개혁은 항상 저항을 동반했습니다. 검찰개혁도 예외가 아니었고 항상 정치 탄압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없는 권력이 과연 중립일 수 있는가 지금의 특검 논쟁은 그래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권력 재편의 전조입니다. 외교와 경제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치 신뢰는 투자 신뢰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정치 수사 논란이 커질수록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내 정치용 소재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힘이 출구 전략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강히 버티다가는 정치적 부담이 경제적 부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도만 낼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가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전재수 의원 사건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시험대가 됩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에서 의혹은 필요하지만 증거 없는 확신은 위험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멈칫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언론이 한 발 물러선 것도 권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혼란의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분노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기억을 쌓을 시간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어중간한 타협입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기존 질서와 악수하는 순간 메시지는 흐려집니다. 국민은 이미 너무 많은 타협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결과를 요구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변화 말입니다. 검찰개혁이 늘 미완으로 끝난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항이 거셀수록 정치는 자주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환경이 다릅니다. 여론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사법 권력에 대한 비판은 이제 소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울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검찰을 향했지만 사실은 국민을 향했습니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국가가 알고 있다. 이 신호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켜지느냐 사라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특검을 둘러싼 절차 논쟁은 본질을 가릴 뿐입니다. 누가 추천하느냐보다 무엇을 밝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정치 지형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검찰은 다시 선택이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선례를 남기면 권력기관의 태도는 바뀝니다. 전재수 의원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차분히 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정치가 흥분할수록 국민은 냉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선동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왜 이 수사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치가 세우지 않으면 혼란은 반복됩니다. 지금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지 앞으로 갈지 정치의 신뢰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결과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국민이 보는 건 누가 옳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검찰을 향한 질문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답입니다. 답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제도와 판결 그리고 숫자로 나타납니다. 형사보상금이 줄어드는 순간 그때 서야 개혁은 증명됩니다. 특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키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추천권 싸움은 정치의 체면 싸움일 뿐 국민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누가 책임졌는가, 누가 사과했는가. 지난 2년 거부와 지연의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전재수 의원 사건이 조용해진 이유도 바로 그 기록 때문입니다. 증거 없는 확장은 언젠가 정치 전체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과감함과 절제 이 두 가지입니다.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수사에는 냉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잃으면 정치는 신뢰를 잃습니다. 여론은 이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됩니다.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위해 내일의 기준을 버려선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입니다. 책임이 정리되는 순간 정치의 마지막 장면은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책임이 정리되는 순간은 환호보다 침묵에 가깝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도 결국 이 침묵에서 판가름 납니다. 말이 줄고 숫자가 바뀌고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때 국민은 비로소 체감합니다. 무언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답은 제도로 남아야 합니다. 특검은 지나가도 기준은 남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기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2년의 지연이 정당화되지 않듯 지금의 타협도 면죄부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 사건이 말해주는 것도 결국 같은 교훈입니다. 증거 없는 확신은 정의를 해치고 정치 전체를 피로하게 합니다. 언론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분노를 연료로 삼는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드라마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원합니다. 검찰이 다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 아니라 법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세워질 때 형사보상금은 줄고 사법 신뢰는 회복됩니다. 이 변화가 이번에도 멈춘다면 다음은 더 거셀 것입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역사는 결과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선택 훗날 어떻게 남을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학 교수의 즉흥적이지만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저는 연구자로 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건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감각이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권력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질문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형사보상금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행정질의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국가가 스스로에게 던진 자기 신문에 가깝습니다. 형사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건 통계적으로는 무죄 판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국가가 잘못된 기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이고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으로만 책임을 덮어온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이 탁월한 이유는 이 숫자를 도덕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적 문제를 규범적 문제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논쟁의 격이 달라집니다. 검찰은 늘 스스로를 중립적 기관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개념입니다. 무죄가 쌓이고 보상금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중립이라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특검을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결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의 언어입니다. 정치권이 특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제도는 그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진단이죠.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정확합니다. 정치에서 출구 전략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추천권 절차 형식에 집착하는 정당의 모습은 내용에서 밀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정치학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이 글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결코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쉽게 받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치적 성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성숙한 정치는 양보를 잘하는 정치가 아니라 양보의 대가를 분명히 요구하는 정치입니다. 2년 동안 특검을 반대해온 논리를 아무 조건 없이 덮어주는 순간 정치는 기억을 잃습니다. 정치가 기억을 잃으면 유권자는 냉소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냉소는 민주주의의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전재수 의원 사건에 대한 서술은 이 글의 균형감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권력 비판과 무리한 의혹 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수사학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진술이 증거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이 사례는 교과서처럼 보여줍니다. 정치적 의혹은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힘을 갖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든 정치 전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칼날입니다. 이 글이 언론의 손절을 권력의 압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로 해석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언론은 항상 정의롭지는 않지만 위험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확신이 사라질 때 언론은 물러섭니다. 이 분석은 감정적 분노를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이 글은 책임 윤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선의보다 결과를 묻고 의도보다 구조를 문제 삼습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선동형 정치 콘텐츠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분노를 소비시키지 않고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국민은 드라마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아주 정확한 시대 진단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자극적인 서사로만 버틸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 글은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제시합니다. 검찰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이 남는다면 이 글은 일회성 콘텐츠가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질문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